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 시간에도 역시 홍희진 연구원님 그리고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 있습니다. 1914포인트 어제 종가 기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은 코스닥이 약합니다. 어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약했는데 오늘도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24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전해드리죠.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 예상대로 혼조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개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내일 열리는 FOMC 회의 등 두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확인하고 가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투자는 주춤한 상태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 역시 시장의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각각의 지수는 방향성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역시 혼조세 마찬가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2포인트 하락한 191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12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기관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1919포인트까지 오르며 오늘 오전장 고점을 쓰기도 했는데요. 10시 구간 이후로 외국인의 매도가 깊어지면서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0.03% 약보합에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를 팽팽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장 기관은 17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이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1,000억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521억 원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쪽에서도 2,000억 넘는 물량이 출하되면서 오늘 지수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커지면서 코스닥 역시 낙폭은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3포인트 하락한 52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29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53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코스닥 강세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장초반 매수하던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10시 구간 이후로 약세로 돌아선 상태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6% 약보합에 움직이면서 520포인트 중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19억 원 팔고 있고요. 장 초반 매수하던 기관 현재 매도로 돌아서면서 8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좁은 박스권에 움직이면서 보합권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50전 상승한 1,117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간밤 여객 환율 상승으로 소폭 오른 1,117원에 오늘장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전해지면서 경계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환율은 1,115원과 1,119원 사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9%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에서 급등하면서 현대차 시총 2위로 껑충 올라온 상태인데요. 현재 1.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최강업계 문제가 부각되면서 1%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조선주 강세 현대중공 역시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1.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역시 1.7% 오르며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금융주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신한지주가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장 초반 약보합에 움직이던 KB금융은 강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오늘 기아차가 강세 보여주면서 0.4% 오르며 시총 10위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바로 자동차주였던 오늘장 조선주가 강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3% 이상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이어서 STS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도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현대미포조선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TS조선해양도 6%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역시 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어제 급등했던 화학주 오늘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학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이 1.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4% 급등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호석유도 2% 이상 오르면서 8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초반 빨간불 들어왔던 태광산업과 호남석유는 현재 파란불 들어온 모습입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가 호전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화폰 집단 KDR과 연합화기가 14.8% 이상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웨이포트도 8% 급등하고 있고요. 중국 식품포장 역시 3% 이상 오르면서 대부분 종목들 빨간불 들어온 상태입니다. 터치스크린주도 강세입니다. 애플의 아이패드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이 출시가 임박해진 가운데 터치스크린주의 부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노펙스와 모린스, 에스맥이 모두 6% 나란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파트론도 2%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의 우호적인 호세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의 고속철이 수주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노스가 11%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생명전기와 대아TI가 4%,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 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전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지수와 수급 상황 잘 확인하시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시황 흐름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갈팡질팡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관망 심리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2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간 종목 배틀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규칙을 설명해 드리면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종목씩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매수가가 결정이 되고요. 한 달 뒤 두 분의 전문가가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종가 기준으로 수익을 겨루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10월 5일에는 김도영 팀장님과 박성일 연구원님의 대결이었는데요.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의 승리였을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의 하이닉스의 승리로 돌아갔는데요. 한 2% 가까운 수익이 났고요. 아쉽게도 김도영 팀장님의 더존 비주원의 수익이 마이너스 7%가 났습니다. 한 달 동안 과연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의 더존, 비존부터 살펴보죠. 10월 22일이었죠. 장중에는 22,400원 부근까지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 탄력이 부진했던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잠시 뒤 김 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감소했다고 전해졌죠. 예,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인데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하이닉스는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타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상승세가 약간 꺾였습니다. 24,000원까지 올랐었던 데 비하면 수익이 다소 줄어서 조금은 안타까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김도영 팀장님의 더존 비존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야겠죠. 일단은 손절가는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네. 혹시나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 겁니까? 오늘가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19,7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전량 손절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에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에 자신이 없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제가 매수에 관심종으로 말씀을 드렸을 당시만 해도 수급 부분이 양호했던 측면이었는데요. 제가 매수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관심 종목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수급 부분에서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투신과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일관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 부분이 안 좋게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출해되면서부터 급락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측면에 지금 현재 이탈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19,700원을 종가 부분에 이탈할 경우에는 전량 손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예, 월간 종목 배틀과 주간 종목 배틀의 장점이요. 전문가들이 추천했던 종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더존 비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전에 손절가를 16,800원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7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차익 실현이 아니겠죠. 일단 손절 처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혹시나 함께 사셨던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고 또 오늘 말씀해 주실 월간 종목 배틀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예, 오늘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히림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고요. 홍의진 연구원님은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인더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코스닥 종목 대 거래소 종목의 대결이 되겠어요. 먼저 김도영 팀장님의 히림부터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2% 가까이 올라온 가격대입니다. 9,1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또 홍희진 연구원님의 코오롱 인더는 오늘은 좀 눌리는 가격대입니다. 78,000원, 76,000원인가요? 76,0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의 히림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히림 종합건축사 사무소.
8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겁니까? 네, 8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는 부분은 오로지 하나 부분입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던 수급 부분 측면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수급 부분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 자, 시림 우리가 모너도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봤을 기업이죠. 국내 1위의 건축 설계 및 감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바로 자사주 블록딜의 51만 주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걸 고스란히 투신해서 받아갔습니다. 그 부분에 일단 과연 왜 받아갔을까요? 히림의 회사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확보가 되었고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을 했었고요. 투신 역시 내년 그리고 올 하반기 이후에 건설 경기 회복세에 대한 실적 수주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불가리아 시장까지의 재진출로 인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히림 부분의 영업이익 부분은 급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S 기준의 09년에 669원 부근에서 올해 6월 기준에서 305원 정도 규모인데요.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건설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주위 환경을 고려해봤을 때 EPS 기준에 적정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이 있다면 지난 10월 14일부터 기금이 현재 조금씩 매집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매수평단가 기금의 매수평단가는 8,544원이고요. 현재 5% 수익 구간인데요. 기금의 특성은 아시죠? 장기 투자에 의해서 장기 보유에서 큰 이익 실현하고 나갔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8거래일은 내년 실적 모멘텀의 가시화 그리고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직접 수혜 부분의 측면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외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의 부분에 지지를 하고 있다가 현재 공방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죠. 지지한 흐름에 있다가 수급이 받아지면서 현재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와봤고요. 주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선에 지지를 하고 20주선은 지지를 해서 안착을 하고 있다는 흐름으로 보신다라면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슬리 종목으로 월간 종목으로 가져가는데 충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10,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10,000원 부근 정도가 이 정도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근에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8,200원 정도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20선 이탈 부분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히림 같은 경우는 계속된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량한 회사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을 테지만 주가가 생각만큼 올라주지를 못했었는데요. 지난달 들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본다면 한 달 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김도영 팀장님의 의견이셨으니까요. 함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홍희진 연구원님의 코오롱 인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3분기 실적도 꽤 괜찮았었죠.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실적 개선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화학 섬유 부분에 중국에서 이제 수요 증가 부분이 있겠고요. 또한 이제 자동차 매출 호주에 따른 동사 같은 경우 이제 타이어라든지 에어백에 대한 생산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또 집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광학용 필름이죠. 뭐 LCD라든지 뭐 태양 전지 쪽에 들어가는 이제 광학용 필름 부분에서 지금 그 수요보다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앞으로 이제 2011년, 2012년까지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측면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실적 발표 대비 현재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종합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먼슬리 종목에서도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차트 흐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난번에 한번 유상증자 발표가 있고 난 후에 그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상승의 흐름을 보여준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은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주가가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왔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흔들림이 없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시장 대비 상당히 흐름이 강하다. 하지만 그 등락폭은 크지 않은 선에서 그러니까 지켜갈 선만 지금 지켜주면서 일단은 그 지난 전고점에 따른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로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주 이게 괜찮은 자리고 일단은 그 손절가만 6만 5천 원만 정확하게 지켜주신다면은 일단은 매매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홍희진 연구원님께서 코오롱 인더를 선택하신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한 달간 과연 어떤 종목의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을까요? 김도영 팀장님의 히림 그리고 홍희진 연구원님의 코오롱 인더 한 달간 주가 흐름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이외에도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시 궁금증들 받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신속하게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근당부터 살펴볼 텐데요. 652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22만 5천 원이겠네. 25,200원에 4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울산입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종근당을 꽤 높은 가격대에 사셨어요. 김도영 팀장님, 종근당 좀 풀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25,200원의 매수가를 보던 직전 고점에서 고점 갱신을 하면서 추격했던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비중도 꽤 많으세요. 네, 일단 비중 부분도 40% 정도에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하락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염려가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종근당 기초 체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해보고 가죠. 종근당과 그리고 제약사, 그 기타 계약사들이 계속 리베이트 강화 부분에서 영업이익들이 감소를 했고 실제로 실적 부분이 적자 한미약품 같은 적자 전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녹십자와 종근당만이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바로 종근당 같은 경우는 장기 복용을 해야 되는 고혈압 치료제 부분에 대해 강점을 좀 갖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 그래도 그나마 다른 제약사 리베이트 강화 대분에서 장기 복용의 수혜를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녹십자야 당연히 백신 부분에서의 영업이익 증가 부분이 발생했던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고 그리고 수급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은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수급이 꼬여가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 조금 안쓰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20선에 이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께 어제 이틀 3일째 연속에서 지금 현재 저점을 지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서 눌린 구간 위에 재차 상승으로 좀 가져가 볼까라고 하는 수급의 선도주체들이 좀 힘을 싣고 있다는 부분이겠고요. 지금 현재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이 부분 바로 재차 돌파하고 나서 바로 주봉상에서 눌려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로 본다라면 21,800원의 손절 라인을 좀 잡아보신다라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주선 시세는 살아있고 수급도 양이할 경우에는 20주선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종근당 봤고요. 이번에는 LG상사를 봐드릴 텐데요. LG상사를 매수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3964님께서 보내셨고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오늘 3% 넘게 주가가 내리면서 지금 시점에서 사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여러 이벤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오늘 장 눌리는 데 사는 게 맞을까요? 그 매수 진입을 할 때 이제 비중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큰 폭의 비중으로 들어가시느냐 아니면 뭐 그냥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시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봐도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의 매도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의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LG상사의 흐름을 본다면은 지수 대비 상당히 급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현재 시점은 일단은 이제 비중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신다면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단은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지금 상승 초입이었죠. 이 구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그렸던 구간도 이제 오늘 가격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현 구간 매수를 하신다면 일단은 15% 안쪽으로 일단은 매수 진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중으로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은 또한 흐름을 보시고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리스크가 큰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이제 뭐 자원 개발이라든지 원자재 그 거래에 대한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상사에 대한 그 실적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기관 내 매물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 물량을 잡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해서 일단은 편입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조금씩 사보자는 말씀이시니까요. 예. 참고하시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은 동일벨트입니다. 오하나 오구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7,370원에 1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대입니다. 아마 오늘 매수를 하신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수익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면 눌린 구간에 적절히 매수 타이밍이 유효했다라고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벨트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기차 테마의 편성을 좀 하려고 있는 얘기를 좀 리포터들이 좀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고무 부품 쪽에 주력으로 하고 있죠. 우리 몰딩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람막이 바람 소리를 좀 제어하고 있다라고 보면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는 바와 제가 지금 미리 좀 그어놔봤는데요. 현재 220선 제가 항상 언급하고 있는 선에서 두 번의 지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눌린 구간에 적절히 매수 타이밍이었던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20선입니다. 7,200원 부분에서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실어서 일봉상에서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을 경우에는 반드시 7,200원을 지지만 하고 해서 상승 국면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주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6,800원번이 20주선입니다. 20주선 그리고 60주선에서 지금 살펴보겠는데요. 그려놓은 부분 한 번과 두 번 그리고 세 번째의 지지 국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 모멘텀 그대로 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봐야겠죠. 직전 고점이었던 최근에서 단기적으로 하락 부분에 발생했던 양봉 부분이었던 대략적으로 8,500원 부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요. 손절가 부분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7,240원 정도의 20선을 보시고 이탈 부분에 6,8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오하나 오구님, 동일벨트를 문의하셨던 분께서 이번에는 또 대우차 판매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대우차 판매를 3,274원에 한 1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시긴 했지만 비중이 적으셔서 걱정은 조금 덜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홍희진 연구원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그 대우차 판매 재무제표를 보신다면은요. 예. 올해부터 지금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GM 대우와 이 결별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이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적자만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분기에도 단기 순 적자만 4,700억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손실이 난 구간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아까 이제 비중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이 적으신 만큼 일단 현재 구간에서 조금 끊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를 본다면은 앞으로 성장성보다는 앞으로 그 존폐 여부도 이제 따질 만큼 좀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손실이 좀 크신 구간이지만 일단은 현재 오늘 금일 상승을 하고 있는 틈을 노리셔가지고 저는 일단 매도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3부 시간에도 역시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NBSS의 김도영 팀장님 그리고 홍희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내면서
중국 증시가 2.5%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 조금 눌리고 있는데요. 3,000선은 지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일본과 홍콩 증시도 모두 약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그리고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관망 심리가 아시아 증시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